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놨지만 해커스에서 이제 일을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송년회 하면서 선물도 받고 주변 선생님들의 축하도 받고 뜻깊은 연말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자가 해커스라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짧으면서도 긴 시간이잖아요. 한 곳에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저는 10년 입 밖으로 내뱉을 건 못 됩니다. 우리 해커스에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완전 그냥 20년 넘게 강의를 해오신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냥 완전 엑스퍼트야, 전문가들이야, 영어에 대해서. 그런 고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10년이지만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더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어쨌든 10년 됐다고 또 축하해 주셔서 학원 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신라 호텔에서 우리 송년회 했거든요. 영빈관에서. 아주 그냥 뷔페를 부시고 왔습니다. 생각보단 덜 부셨어. 마음이 막 편안한 자리는 아니니까 먹던 대로 먹진 못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연말을 보냈고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자, 새해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다짐을 하게 되시죠. 살을 빼야지, 결혼을 해야지, 취직을 해야지,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 어디를 놀러 가야지 등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새해 다짐 중에 하나로 우리 영어 공부가 항상 그 옵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좀 되게 막연해. 너무나 광범위하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좀 지쳐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토익 스피킹은 비즈니스 영어인데 전 자부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느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점수를 딴 것도 너무 행복한데 이 스피킹에 대한 재미를 붙였다, 그리고 스피킹을 더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 영어 회화나 전화 영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스피킹의 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그 말들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스피킹이 막연하게 어떡하지? 스피킹 무서워? 스피킹 어떻게 하지?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별거 없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봐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할만한데, 도전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거라는 거죠. 시작이 두려워서 그래. 시작을 어떻게 될지 막막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토익 스피킹이 굉장히 스피킹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그런 과목이다. 그리고 또 점수까지 취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취직이나 이직이나 승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을 넓혀 주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과목이 바로 토익 스피킹인데, 토익 스피킹이 요즘 굉장히 필수 요소가 되고 있죠. 이 스피킹 분야를 기업이나 회사 측에서는 점점 더 가치를 크게 두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글쎄요, 토스 점수 잘 받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검색하시고 찾아보시잖아. 유튜브에만 가서도 토스 점수 잘 받는 방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냥 스피킹 잘해야 된다 이거야,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편법이나 어떤 획기적이고 내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점수 따는 비결이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내가 약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약물이 하나 있는데 이 약물을 입속에 넣어버리면 내일 스피킹 뺨 잘하게 돼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비결은 없어. 점수를 잘 따려면 스피킹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잘할 수 있을까? 이만한 스피킹의 범위에서 토스 스피킹의 범위는 한 요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쓰이는 표현들만 겁나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거나 못해 먹겠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2주 만에 끝냅니다. 더 확실하게 고득점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공부하기도 하시는데 2주면 충분해요. 10일이면 충분해. 괜히 토스 공부하는데 한 달 가까이 비싼 비용이나 시간 같은 거 소비하지 마세요. 근데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AL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L을 잘 받기 위해서는 스피킹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원어민처럼 샬라샬라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11문제잖아. 이 11문제에 대한 모든 답변이 오답이 없어야 돼요. 헛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문법은 조금 틀려도 AL 이상은 나올 수
수가 있는데 아예 헛소리, 아예 질문의 의도와 다른 변질된 답변을 하게 되면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AL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꿈의 점수, 모든 이들의 꿈의 점수잖아. 다 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 AL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좀 마의 구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절대 불가능하진 않아. 왜냐하면 저는요 해커스에서 토익 스피킹 입문반을 가르치잖아요. 입문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토스에 대한 노베이스, 심지어 영어에 대한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오세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입문반에서 AL 이상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스피킹의 포인트예요. 스피킹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스피킹 해야 된다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입으로 내 스스로를 트레이닝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지. AL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IM3나 IH를 먼저 받아보라고 난 조언하고 싶어. IM3, IH 받는 거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교만한 말이야. 왜냐? 나는 입문반을 가르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의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오신단 말이야. 그런 분들 스피킹을 가르치는 나로서 IM3나 IH, 심지어 여러분 IM2가 꿈의 점수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입문반 수업하면서 목표 점수가 뭐예요? 그러면 IM1이요, IM2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IH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IM3나 IH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너무나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IM3나 IH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물론 모든 답변이 완벽하진 않아도 되지만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힌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IM2가 안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 개고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졸업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120점 IM2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계속 공부하신 거야. 학원에 나오기 좀 힘드니까 여건상 계속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토스 시험을 많이 보신 분은 난 처음 봤어. 혼자 막 독학하시면서 토스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비싼 시험을 84,000원이잖아. 야, 이걸 막 10대 번 이상 보신 것 같아. 근데 계속 110점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10점 이상만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어찌 되겠지 하셨던 것 같아. 계속 시험을 치르는데 안 나오는 거야, 120점이. 그래서 결국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왜 120점이 안 나오는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오늘 연락이 오셨네. 130점이 나오셨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셨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혼자 막 끙끙 앓으면서 고생하셨던 분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간 수강생님 분이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가가지고 제가 수업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가이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IM3가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의 점수도 막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IM3나 IH는 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그게 가능하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까요? 혼자 하면 될걸. 이 10점 하나 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갈까요? 바로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기 때문이죠. 스피킹은 아무리 답지를 봐도 있잖아요, 내가 뭘 틀린지 몰라요. 답지는 그냥 샘플 답변만 나와 있을 거고 내가 이거를 이상하게 전달을 하면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귀찮아도 날씨가 추워도 그냥 학원 나와서 강사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떨 때는 뭐 막 쿠사리도 좀 먹으면서 이렇게 스피킹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단기간에 끝내버려야지 토스 가지고 막 몇 개월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시험 보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 아깝잖아. 그래서 내 결론은 뭐다? AL 이상 받으면 좋지. AL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입문 기본반에서도 고득 좀 수두룩하게 나와요. 내가 다 가이드를 알려드릴 건데 그냥 가이드는 다 누구나 알고 있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IM3, IH 이 점수 얕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점수까지 받을 수 있다면 AL도 도전해봐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그 유튜브나 어디에서 AL 받는 방법 이런 거 여러분 좀 속지 마.
우린 다 알고 있어. 그 방법을. 살을 빼는 방법. 우린 다 알고 있어, 방법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근육을 키우는 방법? 우린 다 알고 있어. 근데 혼자 못 하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PT 선생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스피킹이 노베이스이신 분들, 그러나 나는 취직이나 이직 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토스 점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당부하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득점을 받는 방법, 이런 방법론 줄 좀 먹고요. 배고파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 이론에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을 알면 뭐하냐고요. 이론이나 방법론에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낚시를 잘하는 법, 투자를 잘하는 법, 살을 빼는 법, 방법은 알고 있어. 그 방법을 얼마나 프로덕티브하게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스피킹은 토익처럼 어떤 이론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바로 문제를 푸는 개념이 아니고요. 스피킹은 이해하고 플러스 뭘 해야 돼? 내가 입으로 말해야 돼. 근데 다들 이해는 누구나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입이 훈련이 안 돼서 이해하는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는 훈련이 아니라 내뱉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코리안 피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단 영어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웬만한 상황 아니면. 그래서 그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몰라서 스피킹을 잘 못할 것 같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영어에 대해서 100% 잘 알아도 스피킹은 안 나와요. 스피킹은 입으로 따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토스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다. 토스가 요구하는 지식은 이 정도 된다. 그럼 요 정도 안에서 쓰이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입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답변을 하면 된다라는 그 방법만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벙어리처럼 있다가 오는 거죠. 토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도 우리 코리안 피플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해를 하면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착각 있잖아. 이 착각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일수록 제 수업을 와야 돼요. 저는 계속 시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시켜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 간단하게 끝내버리고요. 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입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계속 시켜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계속 시켜요. 그냥 대충 그냥 멍 때리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냥 대충 입만 깨작깨작하고 그냥 수업에 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중간에 그냥 캔슬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괜히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스피킹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그런 간절함도 없는데 굳이 와서 있어봤자 뭐 실력 느는 것도 아니고 괜히 학원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이제 캔슬하시고 환불 받으시고 입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뭐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문법이 틀리든 맞건 발음이 틀리든 말든 그냥 쩌렁쩌렁 지르실 분들은 환영. 그런 분들은 무조건 스피킹 잘할 분들이고 스피킹 점수 받으실 분들입니다. 저 틀릴까봐요. 발음이 전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걱정하지 마. 발음이 안 좋거나 틀리는 게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그걸 본인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은 뭐가 틀렸는지, 어떤 발음이 틀렸는지, 뭐 어떤 문법이 틀린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제3자인 제가 알려드릴게. 이런 발음이 자꾸 틀리네요. 이런 문법이 틀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스스로 상기시키고 연습하면서 이제 교정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럼 점수 뺨 올라갑니다. 그냥 뺨 올라가. 왜냐하면 반복되는 한 실수를 고친다라는 것은 모든 답변에 대한 정확도가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소통의 능력이 확 올라가요. 하나 고친 거, 하나 교정한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하나 고치면 뭐 될까? 된다니까. 그러면 확 소통이 돼버려요. 트레이닝을 해야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되겠네 라고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야. 이론을 딱 배웠어. 자전거 딱 타봐 넘어져. 이렇게 타면 돼 배우고, 여러분은 겁나게 페달을 밟아야지. 그래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스피킹은 특히 그래. 집에서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무리 뭐 인강을 듣는다 해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 혼자 연습하긴 힘들어요. 나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도 아니야. 딱 10일이야. 10일 그냥 학원 나와서 강의실 딱 나와서 그 강의실이 자그만 시험장인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소리 뺨 지르면서 시험장 연습, 실전 연습 막 해봐야 돼. 그래야 돼. 무릎에 무릎 보호대 하고 계속 자전거 페달을 돌려봐야 돼. 그러면 10일 뒤에 여러분 자전거 타고 슉 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스피킹은 여러분. 절대 방법론에 휘둘리고 그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 항상 얘기하지만 이 토익 스피킹을 하는 이 자격증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마음고생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자료가 많이 있어야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그런 편견 있잖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토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토스는 여러분들의 어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논리적이냐,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해. 선생님 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좀 더 고급 어휘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 그 친구에게 아주 그냥 구사리를 그냥 줬습니다. 헛생각하지 말고 내가 피드백 주는 거 다시 봐라. 뭘 틀렸는지, 어떤 발음을 고쳐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를 봐라. 그것만 고쳐라. 그래도 점수 엄청 잘 나온다. 또 제가 하소연을 하면서 구사리를 줬죠. 정확한 가이드를 드려도 자꾸 딴 길로 새시는 분들, 그러지 마. 나는 정말 토스 점수를 정말 효율적이고 가장 덜 힘들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적한 것만 고쳐. 내가 만약에 F 발음을 지적했다, 그러면 고쳐. 점수가 확 올라간다니까. 그 쿠사리 받으신 형님도 그래서 결국 이제 고득점 받으셔가지고 내가 그랬어. 나를 왜 의심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토스가 아니어도 오픽도 괜찮아. 스피킹 자격증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따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방법은 다 알아. 이 방법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방법을 훈련하고 꾸준하게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연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가장 항상 1순위로 뽑는 게 뭐냐면요, 스피킹을 내뱉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절대 조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무조건 깨버립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내 스피킹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꾸 남들이 내 스피킹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뱉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저번 달 주말에도 그 첫날 딱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 스피킹을 한번 시켜봤거든. 잘하는데 주변을 의식해서 스피킹을 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잘하신다고. 너무 주변에 의식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은 잘한다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내뱉는 것 뿐이다. 근데 그 자신감 있게 내뱉는 게 결국 잘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 나오시더라고. 난 너무 답답해.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토스의 전문가잖아 내가. 나는 스피킹을 딱 들어보고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그런 일은 드물지만 제가 미리 연락을 해요. 안 될 것 같다. 조금 좀 힘드실 것 같다. 점수를 딴다라기보다는 그냥 토스 자체를 공부하시는 것에 목적을 일단 두셔라. 나 이렇게 공손하게 먼저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이 스피킹을 딱 들어봤는데 절대 그런 걱정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 잘하시거든. 근데 이게 내뱉지를 않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기에 눌리는 거지, 주변 스피킹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내가 평소 같으면 언제까지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그분한테 내가 되게 상냥하게 얘기했어. 아닙니다. 되게 잘하신다고. 절대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지 마시라고. 내가 이 잘한다고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고.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주말반 3주차부터 안 나오더라고. 참.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셨을 거야 아마. 영어 스피킹을 잘한다는 건 뭐다? 영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다? 결국은 자신감이다라는 거. 맞잖아. 그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맞잖아. 결국은 자신감이야. 오늘도 후기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주말반이셨는데 11번 문제가 좀 어려웠대.
근데 꾸역꾸역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감 있게 내질렀대. 그래서 결국 A를 받았다고 감사의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내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자신감이다.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리고 버벅거려도 자신감 있게 버벅대라. 이게 너무나 토스에선 중요한데 말이야. 이 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도 영어의 영자도 몰랐던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막 윽박 지르고 더 막 쿠사리 주면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영어의 실력을 키우는 건 나중 문제고, 토스라고 하는 이 좁은 구간 있잖아. 이 구간에만 쓰이는 영어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정된 양이라는 거지. 그것만 연습을 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건데, 다 못 풀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거 토종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100% 다 완벽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 그래도 비벼볼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야. 왜? 시험장 가면 비비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잘 몰라도 꾸역꾸역 말하려고 하는 이거 있죠. 이 간절함이 있죠. 이걸 연습해야 돼요. 꾸역꾸역 버벅거리면서라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샬라샬라 원어민처럼 스피킹 할 수 있길 바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토스는 얘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느냐, 그리고 버벅거리긴 하지만 대충 들으니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 이걸 채점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익 스피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발음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했고, 또 논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수 뺨 올라가는 거죠. 배고프네. 오늘도 그 점수 나오는 날이라서 시험 보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후기가 왔네. 누구야? 그래, 저는 영어의 간단한 문장도 아예 말 못하는 영포자였습니다. 이직하려니 어학 점수가 필요해져서 토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취직이나 이직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느낌으로 수업에 오시는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스피킹 잠재력이 있다는 것만 스스로가 깨닫기만 해도 점수 진짜 잘 나옵니다. 첫 시험은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많이 했대. 그럼 여러분, 첫 시험은 너무 긴장되고 완전 그냥 몸이 다 떨려요. 그래서 첫 시험은 제 실력이 잘 안 나올 수가 확률이 커. 그래서 한 2번은 봐야 돼. 2번에 끝내야 돼. 수업 때 저한테 목소리 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수업 때보다 2-3배 더 크게 하고 남 신경 안 쓰고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긴장된 시험 장소에 갔었어도 남들보다 2-3배 더 크게 하고 남들 신경 안 썼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분이 그날 가서 그렇게 해야지 다짐으로 된 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학원에서.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도 연습 안 했다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공부하는 그 기간이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값진 시간들입니다. 10일 동안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들잖아. 된다니까. 네, 또 이런 후기를 보는 것이 저에겐 또 힘이 되죠. 그리고 또 오늘 AL 받으신 분 주말반 형님, 한 번에 그냥 바로 AL 받으셨네. 11번 문장이 좀 어려웠지만 템플릿을 토대로 그냥 주저리 언급을 했대. 주저리.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주저리 그래도 수업 시간에 훈련한 게 있거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연습했던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멍 때리지 않고 그래도 주저리 말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중요해. 그럼 시험장 가잖아? 주저리도 안 돼요. 버벅거리면서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멍 때리게 돼 이렇게. 그럼 완전 그냥 문제 빵점이거든. 주저리. 그래, 이걸 위해서 학원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저희 포인트는 뭐냐면 스피킹은 자기 의지다. 거기서 좀 갈려요. 의지와 간절함이 100% 있다는 전제하에 뭐가 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일단 학원의 힘을 빌리실 분들은요, 이거 꼭 중요해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막연함?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방대한 미션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하기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근데 토스는 여러분 잘 들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 감당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분야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듯이 막 엄청난 양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스 점수를 따는 길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 간단하고 단순한 길 속에서 우리가 살을 조금씩 붙이면 되는 거거든.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강사 선생님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꼭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엄두가 안 날 정도의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토스는 어렵게 말하거나 어렵게 접근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못해. 그럼 토스 못해. 토스는 답변이 간단해야 되고 간결해야 돼. 우리나라에 너무나 훌륭하신 강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 그분들의 뭐 후기를 보던지 그분들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던지 뭐 청강을 한번 신청해 보던지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라면 그 수업을 꼭 듣길 바래요. 굉장히 외울 양이 많다거나 강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12월 말에 작년에 점수 따시고 유쾌하게 연말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항상 얘기하지만 토스 점수는 받잖아? 기분 되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언어 점수와 비교해서 굉장히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토스 막연한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 지금 배고파. 밥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려 합니다. 아, 벌써 2026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세월이 엄청 빠른 것 같아. 눈 깜짝했어요. 해커스에서 강의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내가 무슨 선물 받았냐면 요걸 받았습니다. 이거 공유해도 되나? 상관없잖아, 그죠? 아니 뭐 허접한 선물도 아니고 뭘 받았냐면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금을 받았어요. 금. 요즘 금값이 완전 금값이잖아요, 맞죠? 야, 금을 선물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닥치고 일만 했더니 10년이 지나 있네. 해커스 처음에 입사 시험 볼 때가 생각나네. 저는 이거 송년회 때 10주년 소감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입사할 때 그 시험을 본단 말이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해커스 입사를 동시에 포기했었던 아니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한 번도 눈길조차 스치지 않았던 영어 단어들이 깔려있는데 영어 단어 같지도 않았어요. 다른 나라 언어 같았어. 완전 처음 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인데 되게 미치겠더라. 되게 굴욕적이기도 하고 나름 유학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시험 보면서 제대로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가 아주 또 생생해요. 같이 시험 봤던 다른 지원한 분도 계셨거든요. 남자분. 그분도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둘이 시험 끝나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어려웠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막 얘기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영상 테스트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좋게 봐주시고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해커스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10년이 되었네요. 이야. 아, 제가 찌개를 좀 시켰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갑자기 찌개가 생각이 나더라고. 야, 오늘은 먹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수다 떨려고 밥 먹으면서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인데 아, 이게 좀 맛있더라고. 이야,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나는 해커스를 들어가기 전에 해커스 홈페이지 보면 선생님들의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 있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나오셨고 뭐 어디서 공부하셨고 막 그런 정보들이 뜨는데 야, 진짜 옥스포드? 하버드도 있어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기본이고 참. 근데 깡다구도 좋은 게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해커스에 지원을 한번 해본 거지. 그런 가운데 이제 시험까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냥 반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은혜로 또 합격이 되어서 일하게 되고 그때가 제가 유학 마치고 온 지 그냥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때도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니까 유학 마치고 왔다고 해서 좀 뭐 쉬자 이런 개념은 가질 수가 없었고 빨리 나의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해커스를 지원하기 전에 어느 곳을 먼저 지원했냐면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OPT라고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학업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 어느 시카고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미국은 되게 대학교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같이 2년이 닿은 어떤 미국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 더글라스야 너 한번 이 대학교에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 되면 뭐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라고 해서 또 감사한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당연히 면접을 보고요. 티칭하는 테스트를 보겠대요. 야, 티칭하는 연습은 많이 했지만 교수님 앞에서 그 대학교 관련
관련자들이 두세 명인가 앉아있고 나한테 티칭을 해보라는 거야. 영어 티칭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들도 알아.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걸 알아. 그들도. 근데도 나보고 한번 티칭을 해보라는 거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와, 엄청 떨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연락을 기다리진 않았어. 되겠냐 싶었어. 아니 그 수많은 원어민들이 깔려있는 그 시카고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이 굳이 나를 고용할 이유는 없잖아. 내가 토종 원어민도 아니고 유학 와서 영어 교육을 전공한 그냥 나도 인터내셔널 학생이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메일을 딱 오픈했는데 메일 제목 딱 보는 순간 그래 미안하다는 또 이야기겠지. 걔네가 나를 왜 고용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메일을 그냥 오픈을 했는데 날 받아주겠대. 이야,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아니 왜 나를? 너무 의아했어요. 뭐 다음 주부터 뭐 학기가 시작되고 뭐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어떤 교재가 제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비슷한 거 하기 위해 오라는 거야.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근데 수업 준비는 자신이 있었어. 이건 실전이잖아 이제 진짜. 물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실제 영어 교육을 자원봉사식으로 그 시카고 안에 있는 어떤 기관들의 배정을 받아서 영어 교육을 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어떤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기관에 가가지고 무료로 영어를 배우는데 거기에 강사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실전 연습을 막 하기도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봉사이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시는 30, 4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되게 재미있게 공부했었어. 막 게임도 하면서.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실전이잖아. 진짜 이 미국에서 생활을 할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야, 나도 그 원 오브 댐인데 나도 인터내셔널 학생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난치면 안 되잖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러시아. 그 학교에 한국인도 좀 있었는데 제 수업에는 한국인은 없었어. 뭐 베네수엘라, 대만 친구도 있었었고 미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그냥 준비 단계로서 의무적으로 걔네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살짝 뭔가 이렇게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거야. 저게 학생으로 온 건지 선생인지. 근데 딱 바로 이제 교탁이 서니까 Are you teacher? 이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학생이 기억나. 근데 그것도 이제 강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뒤에 저를 고용했던 그 디렉터 분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파이어인가 보다. 해고인가 싶었다고요. 그래서 좀 우울했어. 근데 딱 왔는데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언어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만족해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야, 내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thank you. 너무 고맙다고. 나도 영어를 잘 못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하고도 알게 되고 거기서 내가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잖아. 아시안 강사가 나밖에 없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맨날 수업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식으로 막 수업을 하면 될까 맨날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인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것들이 되게 힘이 됐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막 밥도 자주 먹고 런치박스 싸가지고 막 옆에 공원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기서 한국인 강사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되게 반가워했던 거기 유학생들이 기억이 나. 지금은 다들 잘 지내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송년회 때 10주년 축하받으면서 그냥 유학생활부터 쫙 그 스토리가 영화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고생했던 것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모든 상황을 다 세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남들은 뭐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뭐 되게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뭐 할 거 다 하면서 뭐 편안하게 공부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류도 많지만 반면에 그러지 않은 부류도 되게 많아요. 항상 유학생을 하면서 공부는 뭐 너무 힘드니까 공부 플러스 엄청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나 뭐 등록금 같은 것도 이제 보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진학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장학금을 많이 주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학교를 위주로 이제 가야만 했었고, 그리고 등록금이 싼 대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하는 거지. 등록금이 싼 대신에 그런 학교들 일만 엄청 했어요. 일만. 그래서 뭐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뭐 어디 여행하고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기억들 저는 없어요.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들은 뭐 다 힘쓰는 것들. 나는 뭐 힘쓰는 건 자신 있거든. 근데 부작용이 있어. 일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쫄라게 졸려요. 그냥 DB 자고 싶어. 너무 졸려. 그래서 막 학교 숙제하고 내일 토론할 거 책도 막 읽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은 있었지만 뭐 챗 GPT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해온 비결도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던 뭐 그런 거, 포기하지 않았던 거, 잘하진 않았지만 포기는 안 했던 것 같아. 더군다나 제가 학구파가 아니에요.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감사하지.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겠죠. 나를 도와줬던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유학원 한국 동생들한테 막 물어보고 맨날 기도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신의 힘이 필요하다 이 생각으로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그 정도로 좀 긴박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유학생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돈 많은 유학생들. 일도 안 해, 뭐 생활비 등록금 걱정도 안 해, 짧은 방학이나 무수업 일이 있을 때 해외로 여행을 가고, 난 그런 애들이 부러웠어 그때. 미국에서 다양한 알바들을 했었는데, 참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게 뭐냐면, 힘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야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힘들게 일했던 그 공간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감사해. 낯선 땅에서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도 막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아시아인을 우습게 보면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아. 오히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런 굉장히 랜덤한 낯선 곳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 일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 주방에서 일할 때도 그 주방 셰프가 되게 날 좋아해줬고, 그 주방용 셰프가 갑자기 나한테 탁구 치자고, 오케이 알겠다고 계속 치는데 막상 막하였어. 근데 치면 칠수록 그 셰프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어. 좀 등치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입술이 노래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스탑하래. 자기가 지금 당이 떨어졌대. 그러더니 뭐 좀 마시고 오겠대. 그러더니 다이어트 콜라 다 갖고 오더니 샥 마시더라. 갑자기 생기가 확 도는 거야. 결국 그분이 이겼어. 너 그 반칙이라고 중간에 음료수 먹는 게 어딨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어떻게 사람 얼굴 색깔이 그렇게 변하냐, 당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못 걸어 막 그랬었는데, 나를 되게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들 나를 되게 친구처럼 잘 대해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영어가 막 부족해도 막 들어주려고 하고,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서로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언어를 잘 완벽하게 못하고 그때 당시에 소통을 완벽하게 못한다는 것에 내가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좀 미안했어 되게. 대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자. 뭐 지각을 한다든지 편법을 이용해서 뭐 쉽게 일한다든지 등등등, 여우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다 주어진 임무 다 성실하게 하고, 기본적인 것들 시간 개념 잘 지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 제가 거기서 주방장에서 일할 때도 그 주방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제가 롤까지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하는 애들이 미국인 애들인데, 내가 이제 셰프랑 그 중간에서 그들을 이렇게 매니저 역할로 관리해주고 디렉팅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누군가와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기도 했었고. 저 지금 말을 너무 두서없이 하죠. 하여튼 뭐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잘 먹었다. 좀 더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나? 여기까지 먹자.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참 의미 없는 것 같고 참 힘든 것처럼 느껴졌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발판과 계기였다, 이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었고, 뭐 제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20대 젊은 청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격증 준비하고 특히 영어 점수 따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영어를 못 해본 사람으로서
때는요, 여러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더 단호하고 굉장히 빡세게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영어에 스트레스 받거나 영어에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더욱더 제가 수업을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야.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 것들,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들, 그게 나중에 또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갔을 때 큰 디딤돌의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뭐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발점인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요, 일단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다. 그 나의 애티튜드, 그게 어디 안 가겠죠. 어느 순간 크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거죠. 주방장에서 일하고 막 서빙하고 막 심지어 저는 출판사 공장에서는 막 일하고 막 힘쓰는 일들 막 땀 흘리는 일들만 했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해서 뭐 나중에 뭐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투덜댔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제 느껴요. 그런 매 순간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그마한 퍼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막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올 한 해 토익 스피킹이라는 영어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일단은 해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해서 안 돼?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또 노력해보고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거죠. 건방지게 또 몇 마디 올렸습니다. 자, 이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 2026년 우리 파이팅해서요, 또 뜻깊은 한 해를 만들자고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된다. 여러분, 말을 우리 다르게 해봅시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기대된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기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시간도 많지 않고 또 편집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그런 빈도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보잘것없는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또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